부다페스트 현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수색 상황 그리고 인양 가능성 일정 그리고 또 실종자 사망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수사 상황 등까지 다양한 내용, 많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 신송대응팀의 수색팀은 오늘은 하류 100km까지 내려가서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또 독일 등 인접국으로부터 수색견을 지원받아서 수색견이 도착하는 대로 수색견들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현재 정박 중인 인양 크레인과 관련해서는 인양 크레인의 다리를 통과하는 시점은 일요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수심이 계속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B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B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B안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고 방법과 관련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안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공개하겠다. B안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습니다. 지금 클라크 아담호가 약 5km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헝가리 당국이 수심을 판단을 해서 이동 허가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로 예상되는 시점에 현장까지 도착을 한다면 도착한 이후에는 이미 준비해 놓은 선박 결박 등 작업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박된 그런 와이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작업에 3시간 그리고 연결이 끝날 뒤에 들어올리는데 1시간 이렇게 헝가리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지점 100km 아래까지 내려가서 점점 올라오는 방식으로 수색한다는 방침인데 이런 수색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색은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패턴을 정해놓고 각자 거기에 따라서 협조해가면서 이제 전체를 수색하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수색과 관련해서 그 송순근 수색구조대장 얘기가 지금 침몰 현장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중 작업은 수색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와이어를 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와이어 거는 작업이 그만큼 인력 투입이 많이 되는 어려운 작업인가요? 그럼요. 이 배가 좀 상당히 부스러지기 쉬운 목재선이기 때문에 예. 와이어를 여러 군데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선체 밑으로 와이어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한 15개 정도 넣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5개를 다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바닥을 파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분들이 수중 수색, 그러니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인양 작업을 위한 작업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당국과 헝가리 당국이 이미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제부터 수색을 종료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양에 초점을 맞춰서 네. 와이어를 거는 목적으로 잠수부를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하다가 희생자가 발견이 되면 수습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하겠고요. 네. 그리고 B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 브리핑 있기 전에 이 작은 크레인을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짐작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좀 가능성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것은 좀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 어떤 다른 대안을 판단해 본 논의할까? 거죠. 네. 네, 하지만 지금 요 구조대장이 방금 인터뷰에서 브리핑에서 다른 크레인을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다른 대안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아서 네. 좀 그 부분은 또 다른 발표를 할 그 때까지 부분과 기다려보는 게 관련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한번 견해를 여쭤보죠. 이게 크레인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안 될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나 크레인을 사용 안 하고도 지금 부력이 없어진 배를 네. 부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자체 부력에 의해서 뜨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선체 내에 공기 주머니를 일단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요, 네. 이게 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 위에 부위를 설치해 가지고 네. 그 힘에 의해서 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체가 파손될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가장 일단은 제일 안전하죠. 네. 그 예를 들자면 안에 풍선을 넣었는데 그 풍선이 뭐 선체를 이렇게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우려 중에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는 부분, 그로 인한 유실을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이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와이어 숫자도 뭐 15개면은 적지는 않은 숫자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배가 한 34m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거의 한 2m 간격으로 와이어를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네, 손상 부위에 대한 보강 작업도 한다고 하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인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